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이슈 토론과 정치 토크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시의회 초선 의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예천군 의회의 해외 연수가 큰 무리를 빚으면서 이 지방의원 해외 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라는 방안이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요. 국민의 공분을 산 이번 사태를 두고서 대다수 국민들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의회의 필요성 도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바라보는 지방의회의 현실은 어떤지 또 지방의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 세종시의회의 손현옥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에는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각자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 주시겠습니까? 조성칠 의원님부터 좀 해 주시죠. 네, 저는 중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조성칠입니다. 지역구는 석교동,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예. 버릇돼 있으니까 이해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대흥동, 대사동, 은행산하동까지입니다. 의원들에겐 지역구는 중요하죠. 예. 네, 근데 초선 의원입니다. 예, 조선 의원이시고요. 예, 그리고요. 손현옥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세종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는 교육안전위원회로서 어떤 교육청과 또 시청의 시민안전국가 소방본부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초선 의원을 모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조성칠 의원님은 예. 저는 사실은 의원 되기 전에는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했고 한 30년 동안 문화예술 쪽 활동을 했는데요. 예.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어떻든 이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는 공간에 또 그동안 해왔던 그 활동 내역들 해서 그쪽 부류에서 그 부문에서 이렇게 이제는 좀 그 문화예술 쪽 전문가 하나 정도는 의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한 분 정도는 있는 게 있을 때가 되지 않느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 쪽에? 꽤 전에 한참 전에 조종국 의원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예. 예청 회장님이셨던 그분 계셨고 그 뒤로는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제안도 좀 이렇게 많이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주변에 해서. 추천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권유를 좀 했죠, 사람들이. 권유도 했고 또 마침 이제 제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대전시 선대본부에 제가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당 정치에 이렇게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손현옥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예전엔 가정주부로서 이렇게 봉사활동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에 이사 와가지고 통장 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통장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예.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던 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서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전업주부셨다가 네. 정치를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예. 지금 저희 의정 활동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지요? 네, 7개월 다 예, 돼갑니다. 7개월. 예, 네. 7개월 정도가 됐군요. 어떠십니까? 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정치와 현실 정치 좀 다른 부분이 있던가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렇게 밖에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좀
그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지 못한 것에 좀 대한 답답함을 느끼셨습니까? 많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직접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시민이 보는 거하고 실제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온도차가 좀 많이 난다는 예. 것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역할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예. 이렇게 시의원한테 이제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예. 만나보면 국회의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이렇게 제약이 있습니다. 시의회면 우리 뭐 주민들과 사람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그렇죠. 것도 뭐 조례를 통해서 많이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위 그 법령이나 상위 법을 고쳐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지방의회에 좀 한계를 느끼신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조성철 의원님은 어떠세요? 6개월 동안의 의정 생활하면서 이제 7개월 동안. 저는 예. 보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제가 이제 의회에 되니까 예. 시정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졌던 작은 어떻게 보면 단견이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단견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고요. 예. 실제 보면서 정말 이거는 좀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고민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어떤 하나의 정책이라도 그런 게 좀 많이 보였고요. 또 정책 집행에 관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계속 그 행정감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업무보고 같은 거 보면서 예. 어떤 단기적인 정책 집행의 문제점 같은 것도 사실은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게 대전시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어떤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야 시민들한테 그 행복함을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보다는. 예, 좀 종합적으로 보인다. 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의회 들어가시기 전에는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여러 가지 지방, 이 의회나 또 대전시에 이 문화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셨거든요. 네, 많이 냈죠. 예. 그런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좀 이렇게 고쳐가 볼 생각이고요. 의견도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절차상 순서대로 예. 그렇게 좀 제안하는 편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뭐 역할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렵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당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실제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예. 그런 당론이나 그다음에 그 시당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이런 거는 좀 거의 그거는 많지는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예. 실제 이거 저희가 뭐 저희 당을 위해서 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고요. 의원들이 본인들이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 다양해져서 그 문제는 의회 내에서 뭐 없습니다. 다선 의원들, 선배 의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처음 행정감사나 이럴 때 이제 경험이 없어서 좀 그랬던 예.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얼마큼 공부하고 어느 각도로 보느냐의 차이지. 예, 그게 선수는 중요하지 선수는 않습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 뭐라 그럴까 훈련이 좀 덜 돼서 예. 좀 거칠은 맛은 있죠. 국회의원들은 선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방의회는 뭐 그렇게 선수가 크게 중요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면 예.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 그런 노하우. 예, 그런 노하우들이 없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건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시행착오서 겪고 부딪히기도 하고 예. 뭐 공부할 자료만 잔뜩 쌓아놓고서는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는데 한참 어려워하고 그랬던 거. 손 의원님은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활동하시기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업무 파악하고 이제 그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상임위 업무 파악도 그렇고 또 지역구 그 민원 사항들, 그다음에 또 그 상임위에 관련된 있는 그런 민원 사항들도 많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기초하고 광역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낮에는
그런 뭐 활동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밤에 뭐 자료 이렇게 정리하고 예. 또 공부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뭐 많이 이제 애쓰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우리의 지방 의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고요. 최근에 이제 예천군 의회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좀 따가운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실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갔던 것에서 문제됐던 예.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듣죠. 지역민 어르신들 만나보면 굉장히 그런 이제 제발 이제 대전시에는 이제 그런 거 없게 해라고 언제 보니 그런 예. 얘기를 듣고 해서 사실 어떤 지방 의원으로서 자기감도 좀 들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또 어떤 지방의회 의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게 비쳤다는 거, 의원들이 이렇게 비친 거에 대해서 그냥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좀 더 이게 본인의 얘기도 맞겠지만. 예. 잘 뽑아야 되겠다. 정말 잘 뽑으셔야 되겠고, 많이 예. 좀 가려내는 능력을 좀 더 우리 여기 시민들이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제도의 문제도 물론 있긴 하죠. 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민들과의 시민들의 감정선 이것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를 소통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막 함부로 행동했던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죠. 그러겠죠. 예. 예.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천군의회 같은 경우. 예. 손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방의회 신뢰에 대한 부분.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지방의회 이렇게 불신론,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무용론까지 이렇게 자꾸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 정쟁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데 좀 기인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회에서 물론 의원들이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은 이제 차치하고 어떤 사태 쟁점에 있는 안 좋은 것만 부각시킨다. 그런데 그 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예.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데 겉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서 생산해낸다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강해요. 예천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천군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곳은 그렇지만 예. 저는 이제 저희 이렇게 세종시 의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예.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지방 의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일종의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생활 정치의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살림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소속 정당이나 그런 거에 이렇게 비추어서 의원 그 개인들의 어떤 그 성향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이념으로 그렇죠. 너무 재단하지 말라. 예, 이제 너무 예. 이렇게 과도한 좀 불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뭐 실제로는 예.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정진호 PD. 그 예천군 의회 사건이 예천군 의회만의 문제이냐에 대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그 의심의 눈을 가질 겁니다. 이 해외 연수 관련된 예, 일들은 예. 과거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손현우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예. 못하는 것만 너무 부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지적을 주셨지만은 예. 사실 의원들께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바꿔 얘기하면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거거든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네. 또 당연히 하셔야 될 네. 일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너무 과도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예. 게 그런 그 원인 측면에서 제공이 지방의 영향이 의원들이지 있다고 그 시민이나 유권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해외 연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손 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벌써? 네. 7개월.
밖에 안 10월에 됐는데 다녀왔어요. 작년 10월이요? 예. 그러면 당선되시고 한 3, 4개월 만에 예, 예.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저기 덴마크 코펜하겐은 다녀왔는데 예. 다녀오는 건 10월 달에 다녀왔지만 그 계획은 의회에 이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와중에 한 2달 전부터 계획을 미리 세웠거든요. 계획을 예. 일단은 그 세종시 그 방과후 학교라든지 세종시가 또 혁신교육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혁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초점 목적을 두고 예. 사전 준비를 했어요. 책도 좀 읽고 예. 자료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초빙해서 또 강의도 좀 듣고 예. 준비를 그런, 철저히 예. 하고 가셨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 그리고- 물론 뭐 작년 10월이면 네. 예천군 의회 사태 전이긴 합니다만 예. 그 전에도 지방의회 해외 연수에 대한 비판 여론은 뭐 물론 알고 계셨을 알고 거고요. 있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의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다녀왔던 그 경험이 의회에서 연수를 하는데 많이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 기관 같은 경우도 뭐 해당 그 교수님들이 직접 컨택해서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그러고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경비도 많이 절감이 되었고 볼 수 있는 거를 정말 타이트하게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왔었고 사후 결과 그때- 보고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좀 그때 당시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예. 공부를 많이 하고 갈 것 같았으면 좀 그 준비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 차라리 안 간다고 할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다녀오고 나서는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의회에서도 갔는데 이번에 정말 좋았던 거는 코펜하겐 한 곳에서만 머물렀어요. 6박 9일을 한 곳에서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 그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또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왔고요. 또 그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가 같이 볼 예.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새벽 운동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걸어 다니고, 예. 그리고 이제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 대안학교나 뭐 그런 데도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차로 이동을 하고 또 이번에 참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 덴마크의 축제가 열리는 예. 기간이었는데 거기 축제는 또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세종시에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정책 발의를 생각이 하셨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집행부 소속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 예. 상임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성철 의원님은 아직 못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 다른 상임위는 갔다 오셨고요. 예. 저희 상임위만 아직 안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논의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천군 의회에 반면교사 함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제 그랬습니다. 해외 연수를 왜 가느냐. 예.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적시되고 인식되고 토론돼서 어떤 확정되지 않으면 가서 이제 겉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깊이가 떨어지는 거고 그럴 바에는 뭐하러 가느냐 이런 저는 의견입니다. 그럴 예. 바에는 안 가도 괜찮다. 뭐 연구 논문도 많고 사실 이렇게 그럼요. 찾아보자면요. 이 온라인상에 뭐 워낙 자료가 뭐 잘 돼 있으니까요. 넘치고 넘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가서 볼 때는 어떤 걸 그럼 우리가 거기서 보지 못하는 자료로 못 보는 무엇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야 돼서 가고 싶어 가는 뭐 이런 예. 가기 위한 가기 위해서 연수 목적을 세우는 만들어내는 예. 그런 거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되고 자꾸 불신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조 의원님은 꼭 필요하실 때만 가신다는 네, 저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런다고 예.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 간다고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될 필요성은 그럴 일은 없다. 없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필요한 건 어떤 경우는 이제 같이 공유 못하면 저는 개인도로 따로 갔다 오겠다 했잖아요. 사비로라도 예, 저는 이제 정 필요하면 저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공연 시스템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문화예술 제가 워낙 또 많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그 공연 시스템이 잘 발달된 걸 직접 가서 볼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자료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공연 그 뒤에 얘기, 기획 얘기도 좀 봐야 돼서.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뭐 정진호 PD가 많은 좀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그냥 대신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를 꼭 가야 되느냐 그런 지적들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도 관광지는 꼭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광지를 가시는 거에 대한 명분으로 이제 선진 관광 시스템을 배워서 우리도 관광 사업에 이제 도입을 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관광 상품 개발이 그렇게 한두 번 보고 와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짧은 기간에. 네, 그렇죠. 그냥 구경 갔다 온 거지. 아, 부럽다 정도인 거지. 그 관광 상품이 그렇게 보고 와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세미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서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정표들을 살펴보면은 보통 그 세미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지방의 의원님들의 그 외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통역을 거치실 것 같고요. 또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인사 말씀도 하실 거고 통역 거치고 또 서로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세미나 시간에 다뤄지는 이야기들의 깊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가 없는데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세미나가 가능하지 않죠.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세미나 한 2시간 하려면 내용 없잖아요. 그 예. 발제 2사람 하고 그다음에 한 5분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다 보면 한 2시간 가잖아요. 그런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 정리 준비를 많이 해서 인터뷰를 해야죠. 필요한 걸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정책 담당자든지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얻어낼 방법을 연구하고 차라리 가야지 세미나 해갖고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해가는 만큼 보이고 또 질문의 질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또 성과도 뭐 달라지고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말로 듣는 거하고 책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직접 보는 거는 또 다르고 그 말씀은 100% 예. 공감을 하는데 네. 현실에서 그런 네. 연수들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예. 싶은 질문은 우수 정책 사례를 왜 꼭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나라에는 그 우수 정책 사례가 다른 지역에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예. 이제 어떤 기관들을 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축제도 우연찮게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드리는데 거기 낮에 일정 중에 보는 게 아니고요. 밤에 그런 것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하거나 또 자전거 이렇게 체험도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그런 걸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시스템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준비를 잘 해서 간다면 저는 많은 손 성과가 의원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아니, 저도 일부분은 좀 동의하는 바는 있지만 예. 꼭 해야 되는지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꼭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꼭 1년 예산을 필요하면 세워서 꼭 가야 되는 건 네, 이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의정 생활 하다가 이 부분은 좀 어디가 잘하다고 하니 이거는 어떻게든 직접 가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직접 봐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그건 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건 돈을 들여서도 가야 될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뭐 해외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데 가는 거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가기 위해서 가는 예.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의원님들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해외 연수하면은 지금 가장 많은 오명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가시는 훨씬 많이 거고 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국회의원들 오죠. 같은 경우 훨씬 예. 더 많이 나가고 예. 돈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가장 적게 나가고 가장 적게 쓰는 지방의원들이 모든 오명을 좀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들 그러니까 시장이나 아니면 구청장 이런 분들의 해외 출장 관련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견제나 감시 내지 이런 거를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생색내기 사진 찍고 와서 협정 뭐 이런 거 한두 건 하고 나머지는 관광 일정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거를 견제해야 될 의회가 좀 목소리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또 이거 뼈 아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세종시에서 얼마 전에 의정비를 또 대폭 인상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으로서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또 국민들의 보는 시각과 또 이 국민들의 이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또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의정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겨를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의정비 인상은 이제 집행부하고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논란에 지금 서게 된 게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의원들 이렇게 보면 그 예전에 뭐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지금도 시민분들 그런 말씀들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유급화 되면서 그 금지 제도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원 활동을 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겸직이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가능하긴 한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뭐 시간제 타임으로 조금씩 하거나 그런 건 가능한데 할 수 있는 거죠. 이해 충돌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금지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 금지돼 예, 있고요. 관련된 그런 금지가 돼 있고 이제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남자 의원들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생활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와서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낮과 밤 그다음에 주말까지 활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의원분들도 어떤 가정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 또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아니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이니까요. 국회의원들도 뭐 세비를 다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비가 6년 동안 지금 동결이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연기 군 시절일 때 그 의정비가 계속 돼 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전번 의회에서도 동결시켜 버렸어요. 이런 여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인상폭이 42%였나요? 이제 예. 전체 금액을 줄어서 따지면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17개 광역시로 비교했을 때는 예. 그 이전에도 꼴찌였고 이번에 이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예요.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 전체 않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예. 근데 이거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하시는 좀 노력이 그 세종시의 의원들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비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정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뭐 이렇게 가정 생활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 중에서 그 안정된 사회 생활을 위해 그 급여가 보장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그래서 가지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그 정치가 시민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 선결 조건은 그 시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급여를 올리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 급여 올리는 것에도 그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또 실제 그런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근데 되지 실제로 않을까. 의회에서는 지방 뭐 공무직역 비정규직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인건비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세종시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세종시 의회에서. 예. 조 의원님, 대전시 의회는 의정비 인상했습니까? 예, 한 6년간 의정비 동결했다가 예. 이번에 2.6% 인상했어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4년간은 또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절반 50% 예. 그렇게 아예 확정을 져놓고 있어갖고 거의 뭐 표시는 잘 안 납니다. 표시는 예, 인상폭은 2.6%니까. 예. 2.6%. 하지만 예. 총액으로 따지면 예. 아니, X로 보면 10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아니요. 총액으로 따지면 예. 다른 지역과의 의회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약간 이게 아주 높지 않습니다. 아주 높지는 예, 않다. 예, 예.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찾아올 거 그랬습니다. 데이터 예.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군요. 뭐 드릴 말씀이 워낙 많아서 의정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그 얘기를 여쭤보죠. 지금 뭐 세종시 의회나 대전시 의회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예. 집행부도 민주당 소속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같은 당의 이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어떻게 문제 없이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다고 완벽하게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 무난한 점수 정도 줄수만 하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같이 이게 참여를 했지만 행정감사나 지난번 업무 보고나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처음에 좀 편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행부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이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저희가 이번에 역대 최대로 많이 깎았죠. 203억 원을 깎았으니까요. 삭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예. 세종시의회는 어떻습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나 긴급 현안 질의 아니면 시정 질문 같은 것을 보면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당일수록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발전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촛불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를 겪고 이제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민주당이 어떤 지역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두려움도 갖고 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여론이 높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지방의회가 또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짧게 시간이 없습니다. 30초 내로 각각 이제 다짐이라고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듣고 오늘을 순서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철 의원님. 저는 이제 그동안 의회 활동에 전념하느라 지역민들 접촉면이 좀 적었었는데 더 좀 접촉면을 좀 넓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가 원도심인데 원도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도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 아까 못했던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국회는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는 또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법령이나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하고 해당 상임위 지방의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시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초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 일어난 여러 사태들을 겪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는 때로는 민원으로 그다음에 어떤 제보로 또 충고로 비난으로 생방송이라 저희가 이 방송을 끝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고요.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의원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조성철 의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설 연휴 5시 NTS남에서는 대한독립만세 민중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기획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